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작은 아들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사춘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고2, 중3 제 두 아들의 방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깨끗하지요? 뭐라고요? 제가 두 아들의 방을 청소를 해주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이소. 이만큼 키워놨으면 됐지.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방을 청소해준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 아들이 스스로 자기 방을 저렇게 청소를 합니다. 수시로, 때때로, 매일매일. 자, 사춘기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시커먼 고2, 중3 두 아들이 어쩜 이렇게 자기 방을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느냐고요? 그 비법이 도대체 뭐냐고요? 빨리 가르쳐 달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보이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 치워라. 왜 이렇게 방이 엉망진창이고 엄마가 이 나이까지 따라다니면서 방을 청소해줘야 되냐며 잔소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방을 깨끗이 관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책류가 때문이지. 책류가 때문이야. 기승전 책류가.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아이 18년, 작은아이가 16년 동안 읽었던 책 속에서 자기 관리에 대한 책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자기 관리의 첫 시작은 자기 방 청소, 더 작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위에 이불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아마 책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두 아들이 저렇게 깔끔하게 변해갔다고 저는 100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지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진짜 깔끔한 성격은 아닙니다. SNS를 보면 정말로 깔끔하신 분들 많지요. 시시때때 커튼도 갈아서 빨고 오래된 후라이팬이나 냄비도 반짝반짝 새 것처럼 윤기가 나고 소파 밑에 먼지 한 톨 없는 사람들 계시지요. 저는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깔끔함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집에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 많지 않아요. 잘 버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옷도 수시로 내가 잘 안 입겠다 싶은 옷들은 다 버리고요. 부엌 살림이나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자주 쓰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버립니다. 소파 위나 테이블 위에 너저분한 물건들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신발장에 신발도 잘 신지 않거나 유행이 지난 신발들은 다 버리고요. 또한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 있죠. 그거 추억이 담겼다고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그런 것도 저는 다 처분을 합니다. 베란다 수납장에 묵은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 정말로 잘 버립니다. 먼지 하나 없이 집이 깔끔하진 않지만 너저분하게 쓸데없는 물건이 많거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요. 늘 주기적으로 버립니다. 제가 하도 잘 버리니까 잘 못 버리는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나도 나중에 갖다 버리겠다 라고 하길래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 버림의 끝은 당신이라고. 잘 알고 있네. 제 버림의 끝은 허즈번드, 남편입니다. 버리는 시기는 작은 아이가 대학 가는 날입니다. 그날 저 남편 버립니다. 공약합니다. 되도록 쓸데없는 물건은 많이 안 사는 게 좋겠지만, 사셨다면 사셨는데 잘 안 쓰는 물건이나 오래된 물건, 철 지난 물건, 앞으로 쓸 것 같지 않은 물건들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는 것에서 정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주기적으로 대청소도 하고 이렇게 내가 머무른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제가 정말로 자주 쓰는 말이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했습니다.
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묵묵히 늘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자기 방이 생겼을 때 자기 방도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엄마인 나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도 깨끗한데 아이는 지방이 수시망탱이라고요? 바보 엄마님 아이들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썩을 놈이 좀 지저분하겠지 뭐. 두 중에 하나 닮았겠지 뭐. 저는 우리 썩을 놈도 좀 깔끔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말입니다. 당신. 이 영상이 꺼지면 핸드폰 유튜브에 노동요라고 치십시오. 노동요 치면 둠치 즐거운 음악 정말로 많습니다. 그거 크게 틀어놓고 오늘 곧바로 대청소 들어갑시다. 도대체 지금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영유아 때 쓰던 물건들이 집에 그대로 있습니까? 철 지난 물건들 다 버립시다. 그리고 아이가 만들어 온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 중에서 조금 소중한 것들 몇 개 빼고는 다 처분하십시오. 그거 다 쌓아두면 집이 쓰레기집이라. 그 애한테 물어보지 말고 상처받은 게. 적당히 몇 가지 골라놓고 너무 많은 아이 작품들도 좀 처분을 합시다. 그리고 다 쓴 샴푸통, 린스통, 트리오통 그거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도 다 버립시다. 신발장에 철진한 신발들도 다 버립시다. 옷장 열어 제껴서 안 입는 옷들 다 처분합시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은 책들 중에서 정말로 오래된 책이거나 그림이 구린 책들, 너무 아이가 안 보는 책들은 책도 처분합시다. 언제? 오늘, 지금, 당장 합시다. 노동요 둠치 틀어놓고요.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건들이 늘어나게 내버려 두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물론 결국에는 혼돈과 근심, 피로에 이를 뿐이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는가.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된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에도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좋은 집, 비싼 가구, 비싼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깨끗하다. 향기 나는 곳, 깨끗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가? 잊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이다. 내가 가장 귀한 사람이다. 당신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귀한 자녀가 머무르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둠치 청소 시작. 내일 봅시다.